인공지능 로봇 시대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더 사소한 고통을 느끼는 것들, 그런 생명체들을 잘 관찰해봐라. 10대 초기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농어촌 쪽이니까, 공대나 농생명대학이나 이런데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모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국영수 사과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재료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는 그리고서 그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리죠. 근데 꼭 굳이 좋은 대학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좋은 대학 가도 뭔가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서울대생의 한 60% 정도가 거의 실업 상태에 있다고 보면 돼요. 실업 상태. 그러니까 실업자라는 이름이 싫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대학원을 휴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이혜정 선생이라고 저랑 같이 EBS 토론 패널로 같이 참여한 사람인데, 서울대에서는 누가 A 학점을 받는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상담해주는 사람이에요, 서울대에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거의 60%가 실업 상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적인 활동으로서 머리를 잘 써서 직장을 잡는 게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머리를 잘 써서 직장을 잡는 게 어려워지면 그 다음엔 뭐죠? 몸을 잘 써서 직장을 잡는 것이 남겠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 제가 잘하고 했습니다, 일부러. 네, 왜냐면 이야기 듣는 사람만 조용히 들을 수 있게끔. 네, 안 깨우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몸을 쓸 때 몸을 쓰는 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몸짓 손기술로 이렇게 하면, 수술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잘 쏘면 연봉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로봇이 먼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써서 우리가 직장을 잡는다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굉장히 세상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사람들이 몸을 쓰기를 귀찮아해, 싫어해, 어려워해. 왜? 내가 몸을 쓰는 만큼 수입이 안 생겨. 몸을 쓰는 것만큼. 근데 사실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내가 열심히 몸을 쓰는데 별로 수익은 안 되는 직장이 오래가요. 내가 몸을 조금 쓰면 돈이 많이 되는 직장은 빨리 없어져.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시대에 새롭게 생긴 이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경향성을 지금 알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에서 더 사소한 고통,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고통까지 한번 관찰해보는 그런 관점,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생각해봐요. 물론 지금은 좀 수의사가 돈 많이 벌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개나 고양이를 치료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닭이나 좀 흔한 동물 중에 뭐가 있을까? 닭이나 지렁이를 치료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우리가 돈을 쓰는 존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특히 부자죠. 인간 중에서 부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부자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부자만 상대하겠다 이거야. 부자만. 나는 100억 이하에 있는 사람은 나의 고객이 아니야.
나는 뭐 1조 이상 있는 사람만 상대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 마케팅. 돈이 많은 사람하고만 나는 상대하겠다. 내 일은 그런 거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가 그 부자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이따가 좀 보여줄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저는 미술대학을 나온 화가예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부자들한테만 팔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아주 큰, 1조 이상 가진 부자들한테 팔려고 마음먹고 있고. 부자 마케팅도 이게 중요해요, 그것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인공지능 이 로봇 시대에 부자 마케팅을 노리는 존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부자 마케팅을 노리고 있어. 인공지능도. 그게 뭐죠, 여러분? 생명 연장. 즉, 돈이 많으면 더 젊게 만들어주겠다. 돈을 쓰면은 오래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부자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오래 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한 100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뭐 한 1000년까지 살 수 있고. 근데 정말 나중에는 아마 지루해서 그만 살래라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나 이제 지구에서 사는 거 이제 지겹다. 그래서 참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의 CEO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거기다 돈을 낸 사람이 있어요. 150명인가가 그 화성까지 가는데 그 비용이 20억인가 그래요. 2억인가 20억인가 아무튼 돈을 낸 사람이 있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묶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200년, 300년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쳐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구에서 사는 게 지겹다. 참 여러분 같으면 지구에서 사는 게 지겨워졌을 때, 지구상에서 내가 여행 안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막 심해저까지 가봤고 사막까지 횡단해봤어.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겠죠. 자,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죽거나 화성에 가서 살아보거나. 근데 굉장히 내가 돈이 많아. 무한정 많아. 분명히 화성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고서 지금 화성 이주 사업을 벌린 사람이 벌써부터 있다는 거죠. 한 2사람 정도가 있어요, 지구상에. 자, 이제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 마케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박수도 쳐주고 착한 학생. 중간 박수. 자, 그래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발달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펼쳐놓고 합시다.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몸이, 손발이, 나의 감각과 나의 생각이 굉장히 바쁘게 뭔가 일을 하는데 그다지 돈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해. 그 일을 하기를 싫어해. 근데 그것을 그때 그 강사가 내가 몸을 굉장히 피곤하게 뭔가 일을 하는데 돈이 잘 안 되는 일에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그랬다 라는 걸 믿고 더 어려운 일, 더 귀찮은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닭하고 지렁이를 치료하는 수의사하고 개하고 고양이를 치료하는 수의사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 인간을 치료하는 의사가 더 돈을 많이 벌겠죠. 그죠? 왜냐면 세상에는 부자 강아지나 부자 고양이가 있긴 있어요. 뭐 몇십억을 물려받은 개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유산을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몇십억을. 그래서 그 고양이나 개를 입양한 사람이 그 몇십억을 관리를 해요. 돈을.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나 개가 수의사한테 가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수의사한테 주겠죠. 자, 그런 개나 고양이가 있는데, 그런 돼지나 그런 닭은 좀 드물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미 고양이나 개의 고통을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건 뭐냐? 이미 레드오션이야. 무슨 얘기냐? 그걸 연구한 사람 너무 많아. 개나 고양이의 고통을 연구한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이미. 그래서 수의사가 된다고 해도 이제 자리가 없어. 애견 인구라는 거,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인구라는 게 한정돼 있거든. 근데 수의사는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지. 개나 고양이를 수의사가 되더라도, 수의학과를 가더라도, 개나 고양이의 고통보다는 닭이나 돼지나 지렁이나 미생물이나 뭐 다른 동물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것이지. 거기에가 뭔가 틈새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할 일이 그렇게 생긴다는 얘기지. 자, 남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하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 일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그 일을 하면은 내가 희생해야 돼. 이상하게 내가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딴 데서 돈을 벌어서 막 거기다가 돈을 써야 되고, 이게 이제 봉사활동이고,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뭐, 희생하는 거잖아요. 뭐, 나이팅게일처럼 전쟁터에 적군과 아군을 다 치료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에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가.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여기서 오픈 행사할 때, 시작 행사할 때, 여기 현수막에 한자 3개가 있었어요. 한자 3개. 지인용이 있었어요. 지인용. 지혜와 인자함과 용기. 근데 그 지인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지덕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걸 지덕체. 지인용이라고 하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지적인 부분이 이제 빨리 무력화가 되는 거지. 더 먼저 무력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인도 좀 무력화가 되긴 할 텐데, 지적인 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인공지능이 점령을 하는 분야가 바로 어질인자예요. 어질인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1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2부라고 볼 수 있는데, 2부 강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가, 더 사소한 존재들의 더 사소한 고통에 민감해지는 그런 10대를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더 귀찮은 일과 더 돈 안 되는 일과 더 어려운 일을 한번 발벗고 나서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어질인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어질인자가 뭡니까? 인자하다는 게 뭡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려운 일,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먼저 하고 돈 되는 일을 나중에 하는 게, 나중에 한다면 그 사람을 어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지혜 진짜는 좀 포기해도 돼요. 지혜는 포기해도 돼, 인공지능 때문에. 하지만 어질인자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안 됐어. 어질인자는 뭐냐? 방금 얘기한 거예요. 사소한 존재의 사소한 고통에 대해서 더 민감해질 것. 또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익을 보는 존재나 뭔가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긴 해. 근데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위험해지고 돈 주는 사람도 없어. 돈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럼 그걸 먼저 찾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걸 먼저. 그게 바로 어질인자인데, 저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만한 얘기인데,
자, 인공지능이 점점점 발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인간들을 능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슈퍼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이제 그 슈퍼 인공지능은 양자 컴퓨터라는, 양자 원리라고 이제 더 미세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의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인데,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진짜 슈퍼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슈퍼 초 인공지능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그 인공지능은 과연,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큰 차이가 고통을 느끼는 것일 거라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강의를. 그런데 슈퍼 초지능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에는, 이건 제 느낌이에요, 제 추측인데, 고통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죠.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 생각엔 빠르면 10년 내에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늦으면 100년 정도. 그 사이에 올 텐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슈퍼 초 인공지능, 그걸 진짜 AGI라고 해요. AGI. 지금 하사비스, 그 딥마인드 하사비스는 알파고가 이미 AGI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진짜 그 AGI라는 게 나타나면, 그 AGI는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왜 봉사상, 표창장 같은 게 있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잖아요.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뭐 장안 효자 효부상 뭐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인간들이. 근데 주로 그 인간들이 그 상을 줄 때 어떤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이 굉장히 착하게 살았대. 그래서 이렇게 인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상들을 좀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숨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쳐봐요. 우리가 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숨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선행상 받을 사람 좀 추천해봐. 추천받은 사람은 대개 보면은 2류나 3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인류 선행상을 받을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 왜? 숨기니까, 자기 자신을.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사소한 존재의 사소한 고통을 느끼면서 돈도 안 되는 그 어려움을 자기 감수해가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 그걸 사물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이 지구상에 센서가 깔리는 세상에 오게 되고, 모든 인간의 행동이 감지가 되고, 인공지능은 슈퍼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이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간 그 사소한 고통에 대한 민감성을 길렀을 때,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을 칭찬을 해줄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해줄 것이고, 인공지능이 여러분들한테 존경한다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오늘 소설 같은 강의가 소설처럼 가는데, 제가 여기 거의 매달 한 번씩 오거든요. 매달 한 번씩 오는데, 제 유튜브 강의를 한번 보세요. 전북학생 교육을 했던 거. 강의 내용이 거의 다 달라요.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내가 강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고, 그날따라 오늘은 왠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오늘은 왠지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가
칙칙해서 비가 와서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이 사소한 존재의 사소한 고통을 보살피면서 10대, 20대의 세월을 보냈어. 돈이 되는 일보다는 오히려 내가 힘든 일을 하면서 한 20년 살았어. 근데 양자 컴퓨팅의 기능을 가진 그걸 범용 인공지능, AGI, 인공 보편지능,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냥 영어로 AGI라고 그래요. 그 AGI가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알게 됐을 때 AGI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을 하겠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 AGI는 그 연산 능력과 그 전 지구를 전부 그걸 전문 용어로 디지털 판 옵티컬이라고 그래요. 디지털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 가능한 상태예요. 디지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GI가 우리가 이제 SF 영화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AGI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통제력을 갖게 돼요. AGI가. 은행이고 뭐고 자산가고 이거 상대가 안 돼. AGI만큼 부자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는 인공지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전이. 즉 전혀 돈 되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상황이 오게 돼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럼 뭐냐. 착하게 살라고 해놓고 그럼 너 결국 나중에 부자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래를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소한 존재의 사소한 고통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할 수는 없어요. 왜? 엄청난 인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지구의 문명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을 했을 때 지금처럼까지 어떤 상황이 오냐? 착한 일을 숨어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공지능이 다 알아버려. 모든 걸. 다 알아서 보상을 해줘 또. 근데 그걸 또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로또 복권 뭐 수백 개, 수천 개 당첨된 것만큼, 로또 복권 1등을 수백, 수천 개 당첨된 것만큼의 행운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기대를 갖고 기대 전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업과 진로를 결정을 할 때 흔히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교사나 학교나 집에서 부모나 삼촌이나 그 사람들이 흔히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그런 직업을 괜찮아요. 하세요. 하는데 그런 직장을 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이야기를 꼭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 바라요. 이 지구상에 슈퍼지능 AGI는 등장하게 돼 있어요. 시기가 언제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제 예측은 언제로 제가 예측하고 있냐면 여기 보이죠? 2035년쯤일 것 같아요. 2035년. 한 20년 남았네. 20년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통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 돈 안 되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돈이 안 되는 일에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왜? 거기는 쌀도 반찬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의 장점은 뭐냐? 농어촌이잖아요. 돈 안 되는 일을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식료품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인공지능 시대에. 그 점도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도표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고용,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왜냐면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공지능 로봇이 점점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인간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줄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전기가 공짜가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전기세가 들거든요. 자동차 공장에서 그 전기세하고 수리비가 두 가지가 들어요. 그 로봇이 막 그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 얘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는 수리비가 들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세가 들죠. 근데 전기세하고 수리비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세는 태양광 때문에 완전히 무료가 되고, 수리비는 어떻게 되냐면 로봇들이 자가 치료를 해버려요. 자가 수리를 해버려. 그러니까 인간의 수리비가 안 들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로봇을 고치지만 나중에는 로봇이 로봇을 고치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봇을 수리하는 로봇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더 큰 로봇을 수리하는 더 작은 로봇이 생기고, 이 더 작은 로봇을 수리하는 또 더 작은 로봇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로봇을 수리하지 않아. 비용이 들지 않게 돼버려. 그래서 로봇이 완전히 공짜가 돼버려.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분, 그 미래학자들의 전망 중에는 음식이 공짜가 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먹을 것까지 공짜가 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공짜 되고, 그 다음에 공짜 되는 게 뭐냐? 지능이 공짜가 돼. 인공지능이 무료 서비스를 하게 돼요. 아주 가격이 싸죠. 지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앱이 있어요. 앱.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수학적인 공식으로 바꿔주는 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 앱을 어떤 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가격이 3,000원이야. 3,000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주는 인공지능을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이 딱 한 번 드는데 그게 3,000원이야. 지금 현재. 이렇게 지능이 무료가 되어버려요. 뭔가 지적으로 해석해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공짜가 된다는 거지. 전기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지능이 공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능이 공짜가 되면 여러분 뭐가 공짜가 되죠? 교육이 공짜가 돼. 교육. 무료로 다 모든 지식을 내가 배울 수가 있지. 돈 안 들어 이제. 지금도 돈 안 들 수 있어요. 인터넷 비용만 들지. 제가 뇌과학하고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책을 공부하는 게 도저히 이거는 그 깊이가 약해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공부를 했는데, MIT나 하버드나 UCLA 미국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명문대 교수들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 인터넷에 공짜로 나와 있어.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MIT나 하버드의 그 교수들이 대학원생들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그냥 들을 수 있어. 내가 그 미국 명문대 대학원생이 되는 거야. 단 지금은 영어 리스닝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어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해결이 됐어.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이 영어로 토론하는 것을 내가 한글로 들을 수 있어. 그냥 한국말로. 지금은. 곧 유튜브에서 그 서비스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자막 서비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그 소프트웨어가 나왔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자막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바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서비스가 이제 유튜브에 깔리게 될 거예요. 모든 게 공짜가 되는 거지. 번역도 공짜가 돼요. 통역도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음식이 공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음식이 공짜가 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떤 시간이 걸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GMO 많이 들어요. GMO. 그러니까 음식물의 DNA를 조작해서 뭐 살충제나 병충해에 뭔가 농약에 잘 죽지 않는 콩 뭐 이런 거 만들잖아요. 우리가 GMO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없는 GMO 음식물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DNA를 지금 통제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쯤 되면은 그런 GMO 같은 것도 그냥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또 어떤 기술이 나왔냐면,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식물의 재료라든가 또는 그게 음식 쓰레기일 수도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 분해를 통해서 다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분해시키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땅 속에 있는 그게 지렁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그 물질 속에는 탄소, 산소, 뭐 수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그 물질 속에는.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에 나와요. 백투더 퓨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오래된 영화라서 안 봤을 텐데, 백투더 퓨처 3에 보면은 그 박사가 미래에서 이제 자동차를 딱 타고 와.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에다가 그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막 집어넣는 거야. 쓰레기를 자동차에. 그래서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제 주인공인데,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 박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하는 말이, 미래의 자동차는 쓰레기가 열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석유처럼 연료가 되는 차를 타고 미래에서 딱 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음식물까지 적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당장에 먹을 수 없는 어떤 물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 찌꺼기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아주 징그러운 귀뚜라미일 수도 있고, 뭐 벌레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먹기 좋은 피자로 바뀌어버려요. 전기분해를 통해서. 단백질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다시 조합시켜. 이 기술이 현재 나왔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식물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농사 짓잖아요. 막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어서 식물을 길러서 얘가 광합성 작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옥수수나 감자나 이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언젠가는 인간이 먹는 음식물이 공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농어촌에 있지만 아주 잘 팔리는 음식, 어떤 농산물이 있을 거예요. 가격을 많이 받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지금 현재 장사하는 이 농작물이 아니라 지금 돈 안 되는 농작물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이렇게. 그럼 그게 뭐 특용작물일 수도 있고, 아직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곤충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는 분해돼가지고, 분자 단위로 분해돼가지고 다시 분자 단위로 이렇게 조합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기술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번식을 빨리 하는 곤충을 내가 만약에 길렀을 때,
길렀을 때 그 곤충을 분해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또 이 얘기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겠네. 왜냐면 잠시만. 이거 연결해야 되겠다. 끊으면 안 된다. 끊으려다가 뭐냐면 이거요. 진화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단세포에서부터 쭉 지구상 생명체들이 이렇게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의 시원이라고 보는 최초의 시원이라고 보는 설치류가 있어요. 설치류. 쥐처럼 생긴. 그래서 우리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쥐처럼 생긴 애들이 그 큰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핵겨울처럼 이 지구상을 검은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해서 공룡이 다 죽잖아요. 공룡이 다 죽으니까 설치류, 포유류의 시대가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설치류가 아주 오랫동안 핵겨울, 그러니까 검은 먹구름이 지구상을 둘러쌌기 때문에 공룡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주 검은 먹구름이 지구상을 둘러쌌다라는 얘기는 뭐죠? 지구상에 식물도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뭘 먹고 살았을까? 처음에 설치류가 식물이 없었어. 뭘 먹고 살았냐면 곤충을 먹고 살았어요. 공룡이 멸종하고 나서 주로 먹었던 게, 설치류가 먹었던 게 뭐였느냐? 곤충이었죠. 근데 곤충은 물론 곤충 중에는 식물을 먹는 곤충도 있긴 한데 거의 식물을 잘 안 먹어요. 곤충이 뭘 먹냐면 미생물을 먹어. 자기보다 더 작은 생물을 먹어. 미생물을. 근데 미생물들은 보니까 햇볕이 없이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아. 더 많아. 여러분, 미생물이 땅속 200m까지 있대요. 땅속 200m까지 미생물이 있어요. 즉 10m 밑에 사는 미생물하고 20m 밑에 사는 미생물하고 다 미생물의 종류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m까지 파봤어, 땅속을. 이 200m 속에 있는 흙에 과연 흙과 그 바위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 봤어. 있어, 미생물이. 이제 아주 뜨거운 마그마층까지 가면은 물론 거기도 있을 수도 있어. 마그마 안에도 뭔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 발견을 못한 거지. 근데 땅속 미생물이 있어. 미생물의 생존은 햇볕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햇볕과 상관없는 미생물을 더 큰 미생물이 잡아먹었겠죠? 그 더 큰 미생물이 잡아먹었겠죠? 이것들을 곤충이 잡아먹은 거야. 그리고 그 곤충을 핵겨울 상태에서 설치류가 쥐처럼 생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얘네들이 먹기 시작한 거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신체에 이 기록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DNA에 분명히 남아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먹으면서 생존했는지가 우리 DNA에 남아있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아주 번식을 잘하는 곤충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갈망하는 DNA가 있어. 그걸 원하는 DNA, 곤충 단백질을 원하는 DNA가 우리 몸속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 다시 이제 핵겨울이 다 거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식물의 시대가 또 다시 왔어. 씨앗이 있었을 거야, 씨앗이 다시 싹이 텄지. 식물의 시대가 왔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농업을 시작했잖아, 탄수화물이 풍부해졌지. 농업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생기게 된 병이 뭐지? 당뇨병. 여러 가지 질병들. 어쩌면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도, 인간이 암에 걸리는 것도 농업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농업혁명이 그러지,
1차 산업혁명 때문에 암이 생겼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단백질이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거하고 곤충을 먹는 것에 정확한 차이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 규명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내 느낌은 뭐냐? 곤충 단백질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어. 뭔가가 들어있다고. 이게 계속 발견될 거야. 곤충한테도 발견이 되고 미생물한테도 발견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빌 게이츠도 얘기했는데, 빌 게이츠가 생명과학 분야를 유심히 연구해야 된다. 미래의 부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설이 좋은 연구소에 있지는 않지만 농어촌에 있다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과 땅속에 있는 생명체들과 땅 위에 자라는 식물들, 얘네들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학교 공부를 해주길 바라요. 자, 학교 공부라는 거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서 잠깐 끊어야 되겠다.